날 따라 해봐요. 요렇게. Please, do try this at home.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 네 번째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작업 컴프 대충 만들고요. 시간은 그냥 대충 10초 정도 해놓고, 오늘은 키프레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텐데요. 모션 그래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움직임이죠. 모션. 그 그래픽을 움직이는 게 모션 그래픽이니까 그 키프레임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. 애프터 이펙트 책 같은 걸 보거나 다른 강좌들을 보면은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. 없으려나? 근데 책에는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. 제가 집에 지금 애프터 이펙트 책이 한 권도 없어가지고 좀 있으면은 그런 걸 보면서 쉽게 좀 있어 보이게 설명할 수 있을 텐데 다 어디다 갖다 버렸는지. 진짜 이렇게 동그라미 쉐이프를 만들었습니다. 대충 중심점부터 해가지고 속도라는 거는 사실 과학 시간은 아니긴 하지만 얼마만큼 시간 동안 얼마만큼 이동했냐, 시간 대비 이동거리, 이게 속도인데요. 이 말인즉 속도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, 그리고 이동거리는 어떤 움직임을 말하는 겁니다. 회전이 될 수 있고 크기도 될 수 있고 이만큼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, 시간과 이런 움직임에 따라 속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잘 이용해야 속도감을 나타낼 수 있다는 말이 돼요. 가장 흔하게 포지션, P, 한글 됐구나. P를 눌러서 포지션 키를 0프레임에다가 찍고요. 대충 한 20프레임, 10프레임? 전에 맞나? Shift 누르고 이거 페이지 다운 누르면 10프레임씩 이동하거든요. 그리고 그냥 페이지 다운 누르면 1프레임씩 이동하고, 이렇게 키프레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요거를 워크아웃, 이것도 말했었나? 영어 N을 누르면은 이 커서가 설정된 상태에서 N을 누르면은 이 워크아웃 엔드가 갖다 붙거든요. B가 누르면은 요 앞이 부르고요. 이거는 이때 시프트래, 이거 스페이스바나 그 우측에 있는 0을 누르면은 이 영역만큼 애니메이션이 진행됩니다. 이렇게 되면은 이만큼까지 보이고요. 1프레임 정도 해야겠고, 1초 정도 해야겠고, 이러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모션이 다 똑같죠? 같은 1초에 이만큼 속도가 정확하게 5든 10, 10이든 일정한 속도로 움직임을 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 요 키프레임을 선택하고 파란색이 되잖아요. 마우스 뒤에 걸 클릭하다 보면 이상한 게 있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알든지 저는 거의 쓰는 게 별로 없고요. 어쨌든 그냥 모르면 이거를 그냥 외우세요. 이렇게 유일하게 화살표가 있네요. 키프레임 어시스턴트, 이걸 하고 이지 아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지 아웃, 그리고 얘는 이지 인을 할 거고요. 그리고
얘는 easy out을 하고 얘는 easy in을 하겠습니다. 그러면 혹시나 easy in을 해보고 여기다가 easy out을 해볼게요. 이 키 어시스턴트 모식이라는 게 이제 이 키프레임을 좀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 아니면 뭐 생동감 있는 움직임을 주는 방법이거든요. 대부분의 모션 그래픽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키 값을 꼭 씁니다. 뭐 이런 리니어라는 뭐라 그래? 이 움직임은 사실 비현실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인데요. 뭐 무중력 상태 우주라든가 뭐 그런 공간에서나 가능한 움직임이죠. 물론 본인이 어떤 컨셉의 애니메이션을 만든가에 따라 뭐 이 키프레임도 쓰고 뭐 여러 막 끊어지는 키프레임 뭐 아니면 스탑 모션도 쓰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현실에는 크게 뭐 존재하는 애니메이션은 아닙니다. 왜냐하면 현실에는 뭐 중력이 있기 때문에 팔을 내렸다가 이렇게 들어 올려도 조금 무겁게 들었다가 팍 올리고 뭐 이런 뭐 텐션이 있죠. 텐션이라고 해야 되나? 근데 얘가 위에 있지가 않구나. 위에 있는 줄 알았는데. B가 위로 가고 너가 두 번째로 가고 너가 세 번째로 가고 이거는 전에 제가 설명한 것 같은데 이렇게 두 개의 키가 선택한 상태에서 이 어쨌든 키프레임 이 마커가 키프레임 위에 있는 다음에 요 값을 움직이면은 이 두 개가 일정하게 움직입니다. 근데 하나만 선택하고 움직이면 당연히 애니메이션이 바뀌죠. 이렇게. 그러면 위치가 맞나? 대충 어쨌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. 속도가 다르죠? 완전 각자. 얘는 그 리니어라고 해요. 뭐 저도 뭐 왜 리니어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책에서 그렇게 봐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베저라고 해요. 그래프로 치면은 이게 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니다 이따가 봐야겠구나. 지금 볼까? 이런 거죠. 이 포지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이게 속도 그래프거든요. 이게 속도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 하면은 색깔이 다른데 잘 모르면 그냥 마우스 뒤에 걸 눌러보세요. 그러면 여기도 되게 뭐 많죠? 뭐 되게 많아요. 이거는 뭐 어쨌든 이 그래프가 뭐 보이고 안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인데 정확한 거는 뭐 잘 모르겠고 사실 이 두 개를 볼 겁니다. 에디트 밸류 그래프랑 에디트 스피드 그래프. 이 스피드 그래프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데 밸류 그래프는 이거 시간만큼 이 픽셀만큼 이동했다는 것 같네요. 이렇게 일정하게 얘도 뭐 시간만큼 어쨌든 움직이는데 모양이 좀 이상하죠. 그 말인즉 얘는 일정하게 뭐 예를 들어서 10 이동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이놈은 뭐 0에서 1, 2, 5, 10, 9, 뭐 8, 9, 뭐 이렇게 20 여기는 이제 일정하게 되니까 여기는 일정하게 되니까 그럼 여기도 일정하게 나오다가 뭐 이런 식으로 꺾이겠죠. 보면 그렇죠. 일정하게 가다가 점점점 이 목적지에 도착할수록 자연스럽게 뭐 이동거리가 조금씩 줄어듭니다.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. 이렇게 뭐 이렇게 구부러진 걸 보통 베저라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될까 하면은 얘는 똑같습니다. 요 놈이랑 그 말인즉 요 키 보면은 이렇게 좌측 있고 이렇게 있죠. 이게 이지 아웃이죠. 그 말인즉 쉽게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이지 아웃은 애니메이션이 시작될 때 적용하는 거고 이지 인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끝나가는 거 들어오는 때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말인즉 얘는
시작할 때 이진을 했으니까 이미 이 뒤쪽에 키프레임이 있다면 이 효과가 발휘하겠지만 이 애니메이션 사이에선 여기서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는 거죠. 이 역시 뭐 이 정도만 일단 아시면 되고요. 그리고 마우스 뒤에 거 눌러서 요 이지라는 걸 하겠습니다. 얘는 그냥 이 두 개예요. 이지인 이지아웃 값이 동시에 먹은 겁니다. 단축키는 F9고요. 마우스 뒤에 거 누르면은 나와 있습니다. 이 단축키. 이 모양을 보세요. 이 두 개가 그냥 합쳐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러면은 얘 모션은 어떤 거와 같을까 하면은 당연히 얘랑 같습니다. 또 볼까요? 얘네 둘은 똑같을 거예요. 그렇죠? 그리고 똑같으면은 얘를 조금 더 변화해 볼게요. 이 밸류에서는 그러니까 속도를 조종하는데 보통 이 그래프에서는 밸류에서는 보통 확인하는 걸 받고 마우스 뒤에 거 누르고 다시 이걸 하겠습니다. 스피드를 선택했어요.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가끔 뭐 이게 뭐 잘 안 보인다 하면은 얘네들을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게 막 찾아와요. 지가 딱 사이즈에 맞춰서. 뭐 그런 거는 뭐 저도 잘 몰라서 어쨌든 그렇게 확인해보고 일단 얘랑 똑같은데 움직임이 똑같은데 얘 앞키를 선택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트에서 본 것처럼 무슨 앵커 포인트가 생기죠. 그런데 얘 속도가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. 그럼 얘를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. 반대로도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고요. 그럼 이렇게 먼저 조정을 해볼게요. 그 리니어 키프레임 볼까요? 일정하게 속도가 일정하죠. 그러면 얘는 갑자기 훅 빨라졌다가 여기 좀 일정했다가 훅 들어올 겁니다. 그러면 보시죠. 아까는 얘랑 똑같았는데 다르죠? 대신 모양은 똑같습니다. 이 그래프 값을 건드려도 이 모양은 똑같습니다. 다른 건 뭐 필요 없습니다. 다르죠? 이 그래프를 조정함으로써 본인의 어떤 애니메이션에 뭐 생동감, 모션감을 더 줄 수가 있어요. 보통은 이거를 좀 많이 건들죠. 보통은 대개 흔한 모션 그래픽을 할 땐 이런 걸 많이 씁니다. 어떻게 주는가에 따라 똑같음에도 불구하고. 그러면은 하나만 더 해볼게요. 보통 책 같은 데 보면 이렇게만 하는데 이렇게 두 개의 키프레임에서는 이게 딱 좋아요. 딱 좋은데 사실 키가 딱 두 개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. 키프레임이. 근데 아까 초반에도 말했지만 이거는 뭐 모션이래. 포지션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스케일이든 로테이션이든 아니면 뭐 오파시티든 아니면 차우버 애프터 이펙트든 이 키프레임이 생성되는 모든 값에 적용되는 겁니다. 이 그래프들은 이렇게 돼서 또 이렇게 합니다. 키프레임이 이제 3개가 있으면은 조금은 달라질 거예요. 이번엔 어떻게 해볼까? 일단은 이렇게 하고 F9를 써도 되는데 굳이 이런 불필요한 짓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전혀 적용되지 않는 이런 짓들. 본인이 어떤 모션인지를 머리로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게 좋아요. 뭐 이런 것도 좋다고 치면은 그리고 키가 3개 이상이 되면은 밸류 값을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 꼬이는 게 없네요. 아이씨, 어떻게 꼬이게 만들지? 일단 헷갈리니까 니도 빠지고
내가 이지인이었다가 그래프 값이 그대로인가? 그대로구나. 그러면 이 움직임은 여기까지는 얘네들이 똑같습니다. 속도가. 대신 여기서 또 다르겠죠. 왜냐면 여기는 또 리니어 시작이고 여기서 또 베저로 쓱 들어오고 얘는 다시 또 여기서도 천천히 들어왔다가 천천히 나갔다가 또 천천히 들어오니까 여기서도 또 달라질 겁니다. 여기까지는 똑같고요. 그렇죠? 이렇게. 이제 3개 이상 됐으니까 나머지도 4개도 뭐 해보시면 될 거예요. 그런데 내가 뭘 보여주고 싶냐면 이제는 다 필요 없고 하나, 둘, 셋. 그리고 이것도 뭐 책 같은 데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모션 중에 하나인데 뭐 공 튀기는 거? 아니지 멍청아. 그럼 위에서 떨어져야지. 다시 해야겠다. 공 튀기는 뭐 이런 애니메이션 예제가 많은데 먼저 목적지를 찍고 그러면 다시 올라왔다가 이 정도 올라왔다가 다시 목적지를 찍고 조금 올라왔다가 다시 목적지를 찍고 조금 더 올라왔다가 이렇게 뭐 이 정도. 이런 바운스는 본인이 얼마만큼 주는가에 따라 뭐 다르니까 이게 딱 맞는 게 아니고 제가 가장 처음에 말했던 시간 대비 이동 거리입니다. 속도라는 거는 뭐 아까 했던 이런 뭐 베지어도 좋지만 그래프도 좋지만 가장 더 먼저 해야 할 건 이 뭐 이동 거리만큼의 이 간격, 이 시간을 먼저 설정해 주는 게 더 좋아요. 뭐 가장 높은 데서 떨어질 테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. 그리고 튀겼다가 이 올라오는 것도 처음에 튀기면은 지금 얘는 그냥 일반 뭐 농구공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탄성이 처음에 세게 왔을 때는 조금 높게 올라가겠죠. 그리고 시간도 조금 얘보다는 덜 걸려도 얘보다는 뭐 그럴 거고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시간은 점점 줄어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나? 이런 식으로 돼야죠. 일반적으로 하면 이게 일단 기본인 것 같습니다. 대충. 와, 되게 개떡 같은데? 왠지 꼬일 것 같은데 보자. 안 꼬였네. 잘 됐네. 뭐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. 이게 일단 뭐 공튀기는 뭐 모션을 만들었다 치면은 얘를 이런 뭐 이직 값들을 한번 주도록 해보겠습니다. 쭉 내려왔다가 떨어지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야. 대신 올라가는 건 조금 이렇게 하고 이 중력이 있으니까 서서히 올랐다가 또 서서히 내려가고 얘는 필요 없고 다시 천천히 올라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뭐 썩 잘한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꼬이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왜 안 꼬이지? 뭐 어쨌든 속도를 조금 그냥 건들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지금 이쪽은 리니어인데 이거를 건들면은 키값도 저절로
리니어에서 베지어로 바뀝니다. 그래서 이쪽은 안 건드려야 되고요. 얘도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이렇게 아까보다는 뭔가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. 그러면 조금 간격만 좀 더 줘야겠다. 이렇게 1프레임씩 늘려주고 그리고 뭐 모션 블러 같은 거 켜주면 좀 더 움직임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뭐 애니메이션을 줄 때 포지션만 주는 것보다 뭐 여기서 스케일을 주거나 혹시 텍스처가 있다면 로테이션도 주면은 뭐 무늬가 도니까 좀 더 뭐 탄성 있는 느낌이 들겠죠. 이거는 보통은 열쇠가 있어서 정비율로 커지는데 변환이 되는데 얘를 하면 세로든 가로든 따로 줄 수가 있습니다. 일단은 100%가 기준이니까 키를 다 잡아주고 이런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은 좀 과장되게 이렇게 뭐 띠용하게 되죠. 이러면은 좀 더 과한 애니메이션이 됩니다. 이게 뭐 좋게 말해서 디테일인지 뭐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굳이 필요에 따라 뭐 크게 별 차이가 없으면 뭐 근데 이걸 보여주려는 게 아닌데 왜 꼬이는 거 어떻게 꼬이지? 잠깐만요. 이런 텍스트가 있다면 똑같이 조금 텐션 있는 걸 주도록 주고 꼬였다. 뭐 처음부터 리니어 키를 준 다음에 뭐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모르겠지만 이제 이게 좀 익숙해지는 사람들은 저같이 좀 어설프게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게 베이지어 값을 주면서 막 모션을 막 주거든요. 나중에 이제 이 그래프로 건들지만 그럴 경우에는 필히 뭐 본인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눈에 좀 거슬리는 모션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키가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꼬인다는 게 이 말인데요. 원래는 얘가 올라왔으면은 애초에 최고점, 여기가 최고점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뭔가 튀어서 꼬여버렸거든요. 이런 거를 해결해 주는 방법은 이 꼬인 키프레임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마우스 뒤에 거를 누른 다음에 이것도 뭐 어려우면 그냥 이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걸 눌러주면 됩니다. 그리고 그냥 이 오토 베지어를 리니어로 하면 돼요. 이거는 뭐 딱히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그냥 외우시는 게 좋아요. 그러면은 이 리니어가 뭐 키프레임이 아까 요 정사각형처럼 리니어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 키가 그냥 풀려요. 꼬인 게 그대로죠. 이게 본래 내가 의도했던 모션인데
아까는 막 모션을 어떻게 주다 보면은 꼬이는 경우가 꼭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다시 스피드에서 본인이 원하는 이렇게 뭐 그래프 값을 주면은 됩니다. 됐나? 이거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키프레임 다 됐고,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스케일이든 로테이션이든 다 같이 통용되는 것들에서 뭐 이거는 딱히 하지 않을 것 같고요. 띠용. 뭐 기왕 이거 타이퍼를 한 거, 이 타이퍼에 대해서 좀 그러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타이포를 할 때 제가 저번 주에 말한 것 같은데, 애초에 기왕이면은 본인이 일단 이거부터 해야 되나? 이거는 사이즈 아실 테고, 얘는 행간입니다. 포토샵이랑 일러스트인가 똑같아요. 이렇게 행간, 그리고 이거는 글자 사이의 자간, 이거는 요 패러그래프 기준으로 변화가 됩니다. 그리고 얘는 뭐 당연히 요 스케일 세로, 이거 얘는 뭐냐면은 뭐라고 설명해야지? 이 한 글자 같은 거 이렇게 위치로 이렇게 변형하는 건데, 딱히 뭐 언젠가 쓸 수도 있겠지만 딱히 뭐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냥 두껍게 잡아뜨리고, 이건 영어일 때는 무조건 대문자가 되는 겁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해주면 대문자가 됩니다. 거의 쓸 일이 없어요, 이런 건. 이건 모르겠고, 그리고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어쨌든 기왕이면 어느 정도 애초에 본인이 어떤 모션의 제일 나중에 그 제일 나중에 이 생각을 한 다음에 설정을 해주고요. 뭐 가운데 정렬에 난 이 정도 크기로 하겠다, 먼저 설정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모션을 주는 게 좋은데요. 타이포의 경우는 보통은 타이틀 같은 걸 많이 쓰잖아요. 뭐 3D도 쓰고 뭐 2D도 많이 하긴 하는데, 이 타이포 자체를 모션 주기보다 저 같은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얘를 컴프를 만들어 줍니다. 그리고 타이포의 경우에도 마치 다중 레이어를 선택해서 컴프를 만든 것처럼 요거는 선택이 안 돼요. 뭐 저 같은 경우입니다. 뭐 무조건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, 저 같은 경우는 이 타이포라는 글자를 무조건 움직인다고 가정했을 때 이 타이포 컴프 뭐 대충 이 정도 영역,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.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일러스트레이터 소스 불러왔을 때도 이 레이어 스타일처럼 불러온 것처럼 이 컴프를 만들어주면 얘를 이 타이포 크기에 가장 유사할 정도로 만들어 준 상태에서 움직임을 줍니다. 이렇게 덩어리를 움직일 때는 꼭 이런 식으로 해요, 무조건. 그 다음에 얘를 뭐 이런 모션을 준다거나, 이런 식을 주는 게 많은데, 지금 뭐 강좌를 하다가 뒤죽박죽이긴 한데 일단 얘 성향부터 말을 해야겠구나. 이 소스 텍스트는
이 트랜스폼은 똑같고요. 제가 말했던 것들이랑. 이 텍스트에는 이 텍스트에 이상한 것들이 기능이 있습니다. 이거부터 할게요. 이 소스 텍스트가 뭐냐면은 이 텍스트에 뭐라 그래? 이 자간이든 뭐든 키를 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흔히 가장 많이 쓰는 건 이런 거죠. 일종의 타이핑 되는 애니메이션? 뭐 차후에 말하겠지만 이 기본 애니메이션 텍스트에 있는 타이포는 이 타이포 키는 영어에 적합한 거라서 이런 뭐라 그래? 자음 모음이 분리가 안 되거든요. 이렇게 덩어리인데 좀 더 나는 뭐 디테일하게 타자 뭐 치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다 할 경우는 이걸 많이 씁니다. 이렇게 하는 거죠. 한 프레임씩 찍어주는 거예요. 뭐 T 그리고 페이지 다운으로 옆 프레임 가가지고 타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또 옆 프레임 2 동그라미 그리고 동그라미 4 그러면 이렇게 써줍니다. 물론 좀 속도가 빠르다 싶으면은 얘를 이렇게 늘려주면 되겠죠. 그러면 뭐 타자치는 애니메이션이 생깁니다. 뭐 이렇게 이럴 때 많이 써요. 근데 이거는 색상도 먹고 이 키프레임 하나에 이 타이포의 속성이 다 들어가는 거라서 뭐 색상을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뭐 다른 색을 하고 싶어 하면은 얘는 이 키에만 빨간색입니다. 역시나 뭐 이 아웃라인도 되고 이 자간도 이 키에만 뭐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. 만약에 그러니까 애초에 그걸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. 물론 뭐 여러 방법이 있죠. 나중에는 뭐 이걸 컴프로 묶어서 위에다가 뭐 이펙트로 색깔을 변형할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되고 또 어떤 기능을 하나 얘기하자면 뭐냐 이런 두 개의 어떤 텍스트를 썼습니다. 그런데 얘는 아웃라인만 뭐 쓰고 싶고 얘 같은 경우는 뭐 이 안에서 뭐 따로 어쨌든 뭐 성향을 다르게 하고 싶다고 할 경우 딱 모션을 줬어요, 각자. 그런데 그때 말했나? 이게 Alt를 누르고 이 키프레임을 누르면 익스프레션이라는 게 뜨거든요. 그럴 경우는 여기 이 타겟처럼 이게 생기는데 여기다가 그냥 드래그해서 갖다 대면은 나중에 막 텍스트를 바꾸고 싶을 때 하나하나 다 바꾸기보다 얘를 바꾸면 그냥 알아서 바뀝니다. 이거는 너무 앞서갔나? 뭐 하여튼 이런 거에 많이 써요. 나중에 텍스트로 수정하기 뭐 좀 용이할 때. 이거 뭐야? 뭐 이거고. 이거는 좀 긴데. 이거 패스? 이거 일러스트레이터랑 똑같은데 뭐 이런 패스에 갖다 붙이는 기능입니다. 이 마스크 1에 갖다 붙였고 이렇게 하면 뭐 뒤집어지고 이렇게 뭐 생기고 마스크를 선택하고 컨트롤 T를 눌러서 뭐 스케일을 조절할 수도 있고 변형할 수도 있고 얘를 지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물결 같은 마스크를 만들었다 치면은 다시 이 패스를 선택하고 마스크 2를 하면 갖다 붙습니다.
뭐 이걸로 뭐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겠죠. 뭐 이런 식으로. 이지 값을 주면 조금 더 뭐 이런 애니메이션이 생길 거고요. 탄성. 이거 하면 뭐 자빠질 거고 반대로 아래 반대래. 예, 이렇게 반대 맞네. 하여튼 막 이런 거 하면은 뭐 이상한 게 생기니까. 뭐야 이거. 하여튼 뭐 이럴 때만 쓰겠죠. 뭐 딱히 쓰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. 아이 돌아가 빨리. 패스는 이거고. 아 이건 어렵네. 이 more 옵션은 잠깐 keep. 아 이거 해야 되나? 이거 너무 많은데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이포 모션 할 때 가장 거의 대부분의 모든 애니메이터가,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가 타이포 모션을 줄 때 가장 좋은 방법은, 그러니까 이미 뭐 다 말하긴 했는데, 그래서 이게 뭐 본인의 뭐 목적인 타이포의 타이틀이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럴 경우 막 사실 꿈이겠죠. 뭐 이게 탈을 뭐 어떤 디자인이 돼 있겠죠. 사실은 이렇게 있으면 베스트를 가장 먼저 그냥 답부터 말하겠습니다. 가장 좋은 답. 이 덩어리 보다 이렇게 각각 써야 더 좋은 더 영역이 변형 주기 좋은 타입이 되는데요. 그리고 뭐라 그래? 요것들을 이 앵커 포인트라고 하네? 이거 뭐라 그래? 이 인디케이터에 딱 달라붙게 하는 거는 대괄호입니다. 반대로 눌러봐요. 반대는 이 뒷부분이 붙는 거고요. 대괄호 이걸 눌러봐요. 이렇게 붙고. 뭐 키를 이런 걸 많이 주죠. 대부분 모든 애니메이션들이 이렇게 줘요. 뭐 자꾸 아래서만 주니까 좀 이상하네. 예를 들어 너는 여기서 생기고, 넌 여기서 생기고, 넌 여기서 생겨라. 뭐 이렇게 가고, 이런 모션을 줄 수 있고, 또 이렇게 하면은 각각 한 글자씩 어떤 스피드 차이, 타이밍 차이를 줘서 이런 뭐 애니메이션을 줄 수도 있고.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. 이걸로 다 할 수 있어요.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. 그렇기 때문에 타이틀 뭐 애니메이션을 좀 요란하게 주고 싶다 하면은 사실 이게 정답이에요. 대신 쓸데없이 막 부가 설명이 있는 것들은 이거는 뭐 크게 뭐 어떤 애니메이션을 심하게 주지 않죠. 보통 이게 타이틀이 요란하게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데, 이게 답인데 사실 아까 이거를 말한 거는
그러니까 먼저 어쨌든 답은 모든 애니메이션은 이게 답입니다.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뭐 키 프레임을 이렇게 조절하는 거, 타이밍을 조절하는 게 대부분의 모든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아이씨, 하나 또 하자. 귀찮다. 그 키를 뭐 본인 사람마다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목적지를 먼저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이게 역으로 합니다. 뭐 목적지를 먼저 난 이게 여기에 딱 나와야 돼. 먼저 제가 정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끄는데요. 아까 했던 것처럼 올라왔다가 이번에는 그냥 한 번만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. 그러면 꼬여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, 꼬여 있네. 리니어로 풀고 속도감을 좀 주고, 됐네. 됐네. 이런 모션을 줬으면은 타이퍼 얘를 저번에 배웠던 루마 매트, 제가 가장 뭐 많이 쓴다는 이 루마 매트로 이 아랫부분은 안 보이게 해서 여길 보이게 하고 싶어요. 그러면 얘 최 아래점이 여기니까 뭐 대충 이 정도 만들고, 뭐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일단은 그냥 대충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요 세 개를 알파 매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아래 아무것도 없다가 이렇게 등장하는 모션이 나오겠죠. 뭐 이런 걸로 이제 이게 뭐 모든 애니메이션에 다예요. 아마 어떤 뭐 화려한 타이포 뭐 모션이라도 이런 게 가장 베이직한 베이스에서 이게 다 이루어집니다. 그럼 뭐 사실 뭐 엄청 요란하게 할 수 있죠. 요란하게 하는데 이게 정답인데, 요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은 만약에 타이포가 뭐 실제 실무에서 야 타이포가 아니라 뭐 타이거 마스크였어 이렇게 수정을 해달라고 하면은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하면 짜증나는 거죠. 특히 뭐 딱 세 글자였는데 네 글자 다섯 글자로 바뀌면은 일이 되게 난장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럴 경우 보통 그러니까 좀 저 같은 경우는 대충 수정에 용이하게 위해서는 이런 요거를 좀 쓰는데요.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. 이 3D는 3D 똑같은데 이 3D 킥처럼 뭐 Z값을 넣을 수 있는 건데 이건 일단 제외하고, 앵커 포인트는 당연히 앵커 포인트, 각각의 앵커 포인트가 생깁니다. 포지션도 각각, 이거는 어쨌든 각각의 키 값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. 지금 이 조그만 X들 보이죠? 뭐 이런 게 생겨요. 대충 찍고, 포지션은 포지션, 스케일의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고, 이 스큐는 좀 삐딱하게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는 거, 로테이션 회전, 오파시티. 이거는 여기 있는 걸 다 키는 건데, 뭐 이거는 필은 요 타이포 색깔, 스트로크 컬러, 이거 두께, 트래킹은 약간 어떻게 보면 자간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, 이렇게 좌우로 벌어지는 거 뭐 이런 거 있습니다. 이런 건 뭐 잘 안 쓰고, 블러도 여기선 잘 안 쓰는데, 어쨌든 아까랑 비슷한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아까는 포지션만 썼잖아요.
그러니까 아까가 훨씬 개별로 할 수 있는 게 더 내가 원하는 모션을 줄 수 있어요. 이거는 그냥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, 수정에 좀 용이하게 이런 겁니다. 어쨌든 포지션이라는 걸 클릭하면은 요 애니메이션이라는 탭이 생기죠. 이걸 열어보면은 요 포지션이라는 게 생기고요. 그리고 뭐 어드밴스도 뭐 이상한 게 생깁니다. 되게 복잡해요. 이 복잡한데 이 레인지 섹터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어쨌든 내가 주려는 애니메이션의 플레이라고 보시면 돼요. 플레이. 뭐 잘 모르겠으면 일단은 그냥 몰라도 돼요. 몰라도 되는 건 아니라 그냥 외우시던지 계속 경험을 많이 해보세요.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일단 포지션 키를 줬으니까 이 포지션에 애니메이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저도 되게 나가리로 하는데 얘는 지금 역으로 생각해요.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먼저 키를 줄게요. 얘는 저 같은 경우는 키를 잘 안 줘요. 여기서 이건 모르겠다. 그냥 제가 하는 걸 보세요. 각자 만져보면서 본인 스타일을 설정하면 되죠. 뭐 이 오프셋을 주면은 얘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옵니다. 그렇죠?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아까 같은 애니메이션이 되죠. 뭐 좀 허접해 보이긴 하겠지만 스타트 값이 0이고 뭐 엔드 값이 100인데 이건 모르겠고 이 어드밴스에서 조금 이 모션감을 줄 수 있습니다. 이건 별 차이 모르겠고요. 제 말은 이거는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뭐라고 그래야 돼 이거? 이건 글이 되게 많을 때 돼요. 그러니까 지금은 한 글자인데 이 워드를 하면은 한 글자로 되네. 젠장아. 워드를 안 했구나. 맞다. 워드를 하면은 요 단어가 움직이죠. 통으로. 그리고 라인으로 하면은 똑같이 이 라인입니다. 되게 긴 글자일 때는 좀 유용하죠. 근데 어쨌든 지금 한 글자 할 거니까 캐릭터로 할 거고요. 얘는 잘 모르겠고요. 여기가 이것도 그냥 이 애드가 이 값의 순서인데 서브렉트 하면 반대로 뒤집어지는 거고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다. 그냥 기본은 애드. 중요한 건 이거 쉐입. 스퀘어가 각각 하나씩 움직입니다. 얘가 다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움직이죠. 근데 나는 좀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움직이고 싶어 하면 램프업, 램프다운은 반대니까 뭐 딱히 필요 없고 이런 것도 비슷비슷한데 가장 많이 쓰는 건 어쨌든 저는 요 램프. 그러면 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죠. 근데 뭔가 시작점이 안 되죠.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100부터 하면 됩니다. 설명이 개떡 같죠? 근데 전 이렇게 써요. 어쨌든 램프를 건들면은 얘는 마이너스 100부터 100까지 때리고 그러면은 뭔가 이지값처럼 조금 자연스러워집니다. 그쵸? 아까보다는. 스케일로 하면은 하나하나 되는데 지금은 또 마이너스 100으로 했으니까 아예 시작이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그런 거고 어쨌든 이렇게 램프. 그 다음에 이 이지 값이 우리가 이거는 이제 수치로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텐션 있게 갑니다. 뭐 수치를 더 많이 주면 더 심하게 하겠죠. 확. 근데 저는 뭐 적당히 본인이 원하는 수치를 뭐 외우든지 하고 이 랜덤으로 하면은 지금은 타이포 글자가 순서대로잖아요.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을 주면은 좋은 게 막 뭘 써도 다 적용이 된다는 거지. 길게 추가로. 수정이 상당히 용이하죠. 애니메이션을 준 상태에서도 텍스트가 바뀌어도. 이걸 하면 랜덤입니다. 막 지 맘대로 순서대로 올라와요. 이 랜덤 값도 이걸로 바꿀 수도 있고요.
물론 여기서도 이지 값을 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또 이 이지랑 또 다르게 이 이지 값이 적용돼서 더 이상하게 막 되죠. 막 텐션이. 포지션 됐고 로테이션도 뭐 딱 똑같은데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좀 쓰는 걸로 하나 예시를 해보면 애니메이션을 지우겠습니다. 그러면 다시 다 사라지고요. 이런 게 있다고 해봅시다. 흰색에 검정색 이런 테두리만 있는 텍스트가 있는데 이번에는 위에다가 아니다 때리자. 원래? 검정색을 깔았구나. 얘가 노란색이지. 이번에는 오파시티를 줘볼게요. 오파시티 키를 주고 그 다음에 오파시티를 클릭하니까 또 이 애니메이터라는 게 또 생겼습니다. 그러면 또 얘를 열어주죠. 열어준 다음에 오파시티를 한 20 정도로 하고 얼라인을 한 다음에 한 이 정도? 뭐 할까면 그냥 깜빡깜빡 하는 걸 할 거예요. 깜빡깜빡. 물론 이렇게 해줘서 생기는 애니메이션도 줄 수 있긴 하겠지만 어딨냐? 왜 내 눈에 안 보이냐? 랜덤을 하고 이 깁스를 주겠습니다. 이거 하려고 그랬어요. 뭐 이런 것도 많이 봤죠? 뭐 이런 것도 줄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.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아까 말했처럼 뭔가 저 같은 경우는 수정에 용이하게 그리고 좀 대충 간단하게 애니메이션 주고 싶을 때 이걸 많이 쓰고 정말 디테일하게 주려면은 사실은 이게 다 정답이에요. 더 하나하나 이렇게 막 주는 게 제일 디테일합니다. 고대도 대신 막 텍스트가 갑자기 바뀌거나 수정이 오면은 이제 망하는 거죠. 뭐 망할 것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나하나 좋으면은 더 좋은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는 거죠. 근데 노가다로 하나하나 해주는 게 더 좋고요. 그리고 또 하나 기본이지. 그러니까 뭐 텍스트 디자인을 할 때도 뭐 일러스트에서 갖고 오는 것도 뭐 있겠지만 여기서 뭐 주고 싶으면 텍스트를 하나로만 하지 않아요. 무조건 하나만 하진 않습니다. 여러 개를 겹쳐서 뭐 본인이 생각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세요. 더 뭐 이렇게 만들면 여러 개의 라인이 생기는 것처럼 할 수도 있고 뭐 여기서도 뭐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.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. 이게 일종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갖고 온 뭐 소스처럼도 할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이렇게 컴프를 만들어서 뭐 덩어리 애니메이션을 주는 게 좋고요. 뭐 결국은 본인이 작업을 하면서 어떤 스타일의 작업과 뭐 어떤 수정을 염두하면서 작업을 하는가 그거에 따라 정하면 되고요. 잠깐 이거 얘기하려다 만 게 이게 뭐냐면 여기서 얘를 쉐이프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. 마우스 뒤에 거 눌러서 크레이트
뭐 쉐이프도 되고 마스크도 됩니다. 마스크 하면은 솔리드에 e솔리드 1920 1080 컨트롤 시프트 Y e솔리드에 저절로 마스크가 생기죠. 반대로 크레이트에서 쉐이프를 하면은 또 이 쉐이프가 생깁니다. 왜 마스크와 쉐이프로 하냐 하면은 텍스트 외에 뭐 더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들이 각각 있거든요. 뭐 특히 마스크의 경우엔 이펙트랑 연동하는 효과들을 많이 뭐 할 수 있고, 더 쉐이프는 쉐이프만의 뭐 특징이 있죠. 뭐 그 중에서도 가장 뭐 차후에 얘기하겠지만 이것도 가장 흔하게 많이 대표적으로 쓰는 건 뭐 이런 트림 패스 같은 걸 이용해서 텍스트 라인들이 막 생기는 거. 그리고 이게 선택이 되면은 이게 선택이 돼서 잘 안 보이잖아요. 잠깐 모든 것들을 다 숨기고 싶을 때 이 컨트롤 시프트 H를 누르면은 모든 선택이 잠깐 사라집니다. 이걸 깜빡하고 모르시면 안 돼요. 컨트롤 시프트 H를 누르면은 잠깐 내가 제대로 확인하고 싶을 때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. 트림 패스에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주면 뭐 텍스트가 생기고, 인디비주얼 하면은 뭐 하나씩 생기고,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지렁이처럼 뭐 대충, 그리고 얘로 이렇게 이런 지렁이 애니메이션 같은 거 줄 수도 있고, 뭐 이런 거 있죠.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기능이 있긴 한데, 뭐 계속 말했지만 하나로만 뭘 어쨌든 끝내지 않아요. 항시 여러 가지 효과를 더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듭니다. 이거는 뭐 아까 깜빡이 지웠나? 깜빡이 지웠구나. 깜빡이랑 막 아까 깜빡이 만든 거랑 얘랑 막 요란하게 하면은 정신 사나운 애니메이션이 되겠죠. 키프레임이 짧구나. 그냥 일단은 노멀하게 뭐 오파시티 뭐 이런 애니메이션이 될 거고요. 그럼 텍스트는 다 했나? 이거 다 똑같아요. 뭐 스케일 뭐 하나씩 커지고. 근데 계속 말하지만 어떤 타이틀 같은 거는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.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뭐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분리해서 좀 더 세밀하게 타이밍도 다르게 뭐 그런 애니메이션을 주는 걸 추천하고요. 물론 이걸로도 못한다는 건 아닌데, 그러니까 이런 노가다가 훨씬 더 세밀한 애니메이션이 된다는 겁니다. 뭐 이걸로도 대충은 뭘 할 수 있겠죠. 대충 예를 또 대충 해보면, 지금 이거는 강좌가 아닙니다. 그냥 제가 뭐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3D 카메라를 켰으니까. 뭐야? 텍스트 트랜스퍼. 네. 옆에 앵커 포인트 건드리자 자꾸 포지션을 건들고. 3D를 켰으면은 스케일보다는 Z 값을 이용하는 게 국룰이라고 해야 되나? 뭐 그런 게 좋죠. 죄송합니다. 3D 포지션을 켰으면 포지션이랑 연동해야 되는 거야. 참, 이거 잘못됐다. 포지션이라. 이거를 하면은 각각의 어쨌든 이 3D 값이 생기는 거고, 그 다음에 포지션. 그러면 내가 로테이션도 하나 때리면은 대충 애니메이션 되겠지. 그러면 일단 이렇게 바깥쪽에서 뭐 회전하는 게 들어온다고 치면은 다시 뭘 말고
퍼펙트 옵션에서 일단 램프 어디 있어? 램프 때리고 마이너스 100에서 100 텐션 마이너스 50 50 정도 때리면은 하나씩 날라오는 그지 같은 게 되려나? 좀 앞으로 카메라 있지? 이 집 값이 75 그리고 뭐야 이거 뭐라 그래? 어떤 사람들은 막 이게 뭐 수치로 막 이 벨로시티가 뭐냐면 아까랑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. 이런 거랑 똑같은 건데 사람마다 성향이 있겠죠. 뭐 누구는 뭐라 그래 뭐 그냥 이 그래프로 조정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수치로 조정하는데 저는 절대 수치로 조정하지 않아서 거의 쓸 일이 없고요. 무조건 키프레임 하면은 그냥 요거에서 합니다. 여기서 이지 이자웃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야 그래프 속도 값을 조정하는 편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하여튼 뭐 이런 걸로도 대충 만들 수는 있는데 안 하죠. 아까 말한 것처럼 각각 하나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. 이거는 그냥 대충 아주 그냥 수정하기 용이할 때 대충 만들 때 이런 걸 쓰고요. 기회네. 타이포 대충 알아봤고 잘 모르시면은 잘 몰라요. 근데 저도 잘 몰라요. 이거는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을 적용한 게 이 타이포 추후에 이 프리셋 것들인데 이 기능만 잘 알면 이걸 딱히 몰라도 되죠. 직접 만들면 되니까. 그래야 기본기가 늘고. 아까 제가 한 거 그냥 쭉 보세요. 보면서 본인이 스스로 느껴봐요.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루니까 얘를 쓸 때는. 근데 자꾸 계속 말하지만 본래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한 글자 타, 뭐 이, 포 각각 포지션이든 스케일이든 뭐 애니메이션을 준 다음에 키프레임을 이렇게 이동을 해서 달리 준다는 거. 그리고 뭐 어디 튀어나올 때는 뭐 뭐라 그래 이거 루마 매트 같은 걸 이용해서 이번에 알파 인버터 해야겠구나. 이쪽이니까. 지금 이게 검정색을 가린 게 아니라 투명도입니다. 매트를 썼잖아요. 이런 알파 매트를 이용해서 뭐 어디서 튀어난다거나 뭐 이런 게 뭐 타이포의 기본이에요. 이거를 본인이 뭐 일러스트레이터든 포토샵에서 이쁘게 글자를 만들었다 치면 그걸 갖고 와서 그대로 또 포지션을 주고 뭐 이렇게 하면 되죠. 아니면 여기 자체에서 만들거나 뭐 여기서도 뭐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. 뭐야 그 뭐 이상한 것들 많잖아요. 뭐. 이건 차후에 또 하겠지만 뭐냐 이거. 아 검정색. 어? 이렇게 텍스처를 준다거나 뭐 또 뭐가 있지? 아 근데 오늘은 원래 키프레임을 하려고 했었는데 키프레임 위주고 텍스트는 대충 했고 다음에는 쉐이프에 대해서 좀 쉐이프랑 마스크는 했잖아. 마스크 했잖아. 쉐이프 하면 거의 끝날려나? 네. 다음에는 그냥 쉐이프에 대한 기능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.